지금 중국 대학 교육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언어 때문에요. 2024년 3월 베이징 대학교 교무처 수강 신청 시스템 긴급 경고. 정원 60명짜리 한국어 입문 강좌에 접속 대기자 2,847명 폭주. 푸단대, 난징대, 중산대까지 비슷한 수치가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저우더창 학부장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학부장님, 한국어 강좌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도 덮지 않은 채 비웃었죠. 한류 유행이에요. 1년 후면 다 식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 학생회 공개 건의서에 댓글이 1200개 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속삭였어요. 한글 배우면 진짜 달라집니다. 그 순간 저는 직접 강의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죠.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어 때문에 몰려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보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지금 중국 대학생들은 외우는 언어가 아니라 이해되는 문자를 선택하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교무처에서 수강 신청 시스템을 관리하는 순메이린입니다. 2024년 3월 첫째 주 새벽 2시였죠. 서버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수강 신청 개시 30분 만에 접속자가 평소의 3배를 넘어섰어요. 저는 처음엔 단순 과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그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죠. 한국어 입문, 접속 대기 2,847명, 영어 회화는 340명, 일본어는 120명이었습니다. 한국어만 폭주했어요. 저는 즉시 백업 서버를 가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의실 정원은 60명인데 신청자는 계속 늘어났죠. 다음 날 아침, 저우더창 학부장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메일인, 이게 뭐예요? 한국어 강좌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한류 유행이죠. 1년 후면 다 식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상하이 푸단 대학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징 대학, 광저우 중산 대학까지요. 전국 주요 대학 교무처 단톡방이 난리였죠. 너희도 한국어 터졌어? 우리도요. 서버 증설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취업에 도움도 안 되는 언어에 왜 이렇게 몰리는 걸까요? 3월 둘째 주 학생회에서 공개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어 강좌 증설을 요구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10명 중 1명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 1200개를 넘었어요. 학부장은 여전히 무시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강 신청 혼란이 아니라 중국 교육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신호탄이었다는 걸요. 복도에서 학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글 배우면 진짜 달라져요. 자막 없이 듣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걸요. 학생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대학만 서 있었던 겁니다. 강의실 불은 꺼졌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죠.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강의실 앞에 섰죠. 복도가 이상했어요. 수업 시작 20분 전인데 학생들이 벌써 30명 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바닥에 앉아 교재를 펴놓고 있었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자리 잡으려고요. 늦으면 서서 들어야 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60명 정원 강의실에 120명이 들어찬 거예요. 뒤쪽 학생들은 문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강사 왕리화 선생이 말했어요. 오늘은 자음 모음을 배웁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학생들이 일제히 노트에 따라 썼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진지했어요. 장난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죠. 수업 후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리샤오이 하구,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취업 때문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자막 없이 듣고 싶어요. 직접 읽고 싶고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를요? 드라마 때문인가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한글 자체가 신기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어지거든요. 다른 학생 장밍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배신 안 해요. 무슨 뜻이죠? 영어는 외워도 끝이 없잖아요.
한글은 원리만 알면 다 읽혀요. 학생들 눈빛이 달랐습니다. 학점 때문에 억지로 듣는 표정이 아니었죠.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 학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학부장님, 한국어 강좌 증설이 필요합니다. 메일인 정신 차려요. 유행은 지나가요. 학생들 표정을 봤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학부장은 코웃음 쳤죠. 그럼 뭔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게 교육 수요의 근본적 변화라는 걸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듣는 수업과 몰려와서 듣는 수업, 진짜 교육은 어느 쪽일까요? 학생들은 이미 답을 내렸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글 교육 방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수업에 다시 들어갔죠. 왕리화 선생이 칠판에 한글 자모를 썼어요. 기역은 혀뿌리 모양, 니은은 혀끝 모양입니다. 모음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문자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은 웃었죠. 한글은 소리의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면 돼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죠. 진짜요? 그럼 단어도 그냥 읽혀요? 얼마나 걸려요? 15분 후 학생들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이는 리샤오이, 장밍은 장밍이라고 썼죠. 틀린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30분 후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친구, 행복. 학생들 얼굴이 점점 밝아졌어요. 진짜 읽혀요. 이게 말이 돼요? 리샤오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문자예요. 옆 친구가 맞장구 쳤죠. 한자는 20년 외워도 모르는 게 나오는데 한글은 하루 만에 읽혀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한자 암기에 시달린 학생들에게 이건 혁명이었던 거예요. 외울 필요 없이 읽히는 문자라니요. 수업 후 복도에서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너 이름 한글로 써봐. 나도 써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걸 더 고급이라고 착각해왔을까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왜 장점이 아니라 단점처럼 여겨졌을까요? 그날 밤 교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학부장님, 한글 교육 효율성을 보셨습니까? 하루 만에 학생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대수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더 많은 학생이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부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멈출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요. 저는 한국어 강좌 증설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교원이 없습니다. 인사과 장 주임이 서류를 돌려줬어요. 현재 한국어 전공 교수는 왕리화 선생 1명뿐입니다. 강좌를 늘리려면 최소 3명이 더 필요해요. 저는 외부 강사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죠. 지원자가 단 2명이었어요. 둘 다 경력이 부족했습니다. 학생 불만은 커졌습니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죠. 수강 신청 3학기째 실패했어요. 학교는 왜 대책이 없나요? 다른 대학은 증설했다던데요. 3월 넷째 주 학생회가 공개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서관 앞 광장에 300명이 모였어요. 한국어 강좌 확대하라. 학생 수요 무시하지 마라. 저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학생회장 천하오가 마이크를 잡았죠. 메일인 선생님, 학교 입장이 뭡니까? 교원 수급 문제로 즉시 증설은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가능한가요? 최소 다음 학기는 되어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학기? 또 기다리라고요? 우리 졸업하면 끝나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한 기관이 됐다는 걸요. 그날 밤 학부장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메일인, 학생들 너무 나간 거 아니요? 학부장님, 학생들이 원하는데 못 열어주는 게 맞습니까? 교원이 없다니까요. 그럼 찾아야죠. 저는 처음으로 학부장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부학부장 리준이 끼어들었어요. 메일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한국 대학과 교류협정 맺겠습니다. 강사 파견 요청하겠어요. 학부장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회의는 평행선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며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원해도 못 열어주는 대학, 그건 교육기관인가 행정기관인가? 교무처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있었죠. 선생님, 우리 포기 안 해요. 리샤오이 저는 그 메모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학생들이 움직이는 한 저도 멈추지 않겠다고요. 저는 캠퍼스 밖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4월 첫째 주 대학가 서점에 한글 교재 코너가 생겼어요. 기초 한글 쓰기, 한글 따라쓰기 노트, 한국어 첫걸음 책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점 주인 왕 사장이 말했죠. 일주일에 200권씩 팔려요. 영어 교재보다 빨라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대학생들이 사가요. 중고등학생들도 와요. 왜요? 자기들끼리 스터디한대요. 강의 못 들으니까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에 한글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이거 맞아? 응. 받침은 아래에 써. 서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 게시판에는 한글 스터디 모집 공고가 붙었어요. 초급반 모집, 매주 화목 저녁 7시 중급반 모집, 드라마 대본 함께 읽기 신청자가 빼곡했죠. 체육관 앞을 지나는데 함성이 들렸습니다. 응원전이었어요. 플래카드에 한글이 쓰여 있었죠. 파이팅! 우리가 최고! 학생들이 한글로 응원 문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디자인학과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포스터가 걸렸더군요.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회 창립 전 전시실에는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작품이 가득했어요. 곡선미, 조형미를 살린 작품들이었죠. 학생 철린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디자인 소재로 정말 좋아요. 네모 안에서 자유롭게 조합되거든요. 언제부터 관심 가졌어요? 한국 음악 들으면서요. 가사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저는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도서관, 식당, 기숙사, 어디서나 한글이 보였죠. 강의실을 벗어나 학생들 일상 속으로 파고든 겁니다. 저녁에 조카 메이메이가 전화했어요. 이모, 내 이름 한글로 써봤어. 너도? 응, 친구들이 다 배우고 있어. 이모 대학 다니잖아. 나도 가르쳐줘. 저는 당황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요. 집에 가니 조카가 공책을 펴들었죠. 매일매일 삐뚤빼뚤하지만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교실을 벗어나 취향과 시장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산업 아닌가요? 우리는 교육 문제로만 봤는데 이건 문화 현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전국 교육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말을 들었죠. 5월 둘째 주 상하이 교육 컨벤션 센터였어요. 대학 외국어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각 대학 교무처장들이 모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어요. 푸단 대학리 교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어 수요 폭증은 학생 중심 교육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청중이 술렁였죠. 학생들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습니다. SNS 사용 언어, 시청 콘텐츠, 관심사 변화를요. 하지만 대학은 무시했어요. 실용성만 따졌죠. 취업률, 토익 점수만 봤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학생 수요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베이징대 메일인 선생, 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매년 합니다. 그럼 한국어 수요를 파악했습니까? 아니요. 왜죠? 수요조사 항목에 한국어가 없었습니다. 청중이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난징대 장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대학이 학생보다 뒤처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기준으로 판단했죠. 휴식 시간, 복도에서 다른 교무처장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 강좌 증설 요구받았는데 묵살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취업에 도움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국 대학이 같은 실수를 했다는 걸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 기준으로 걸러냈던 겁니다. 세션이 재개됐습니다. 베이징 외국어 대학 순 교수가 발표했죠.
학생들의 선택이야말로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걸 읽지 못했어요. 대학이 미래를 말하면서 정작 젊은 세대의 미래는 왜 읽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듣지 않았던 겁니다. 학생 목소리를요. 포럼이 끝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변해야 한다고요. 지금이라도요. 다음 날 학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부장님, 한국어 강좌 증설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메일인, 또 그 얘기요? 네, 계속할 겁니다. 포기 안 해요. 저는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달라지고 있었죠. 6월 첫째 주 리샤오이가 제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한국 유학 상담하고 싶어요. 한국으로? 네, 서울대학교 어학당 지원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공은? 한국어 문학이요. 졸업 후엔 번역가 하고 싶어요. 한국 문학을 중국에 소개하는 거요. 일주일 후 장민이 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문학 콘텐츠 기업 조사 중이에요. 왜요? 한국 웹툰 번역 일하고 싶어요. 시장이 크거든요. 천리는 다른 길을 택했죠. 저는 한글 폰트 디자이너 되고 싶어요. 한국 디자인 회사 인턴 알아보는 중이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팬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를 꿈꾸고 있었죠. 학생회에서 특강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정신이었어요. 2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강사는 한국에서 온 이민준 교수였죠. 한글은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배우기 쉽게 누구나 쓸 수 있게 설계됐죠. 이게 민본 정신입니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문자에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럼요. 한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죠. 교수님,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됐어요? 문화의 힘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옵니다.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의지에서 나오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학생들 눈빛이 달랐어요. 존중이 담겨 있었죠.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문화적 깊이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리샤오이와 차를 마셨어요. 선생님, 저 처음엔 그냥 드라마 보려고 한글 배웠어요.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었는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자기 문화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요. 우리는 큰 나라인데 왜 문화 자신감이 없을까 생각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어요. 인식의 재구성이었죠. 진짜 국가 경쟁력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존중받는 문화의 힘이라는 걸 학생들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저는 마침내 결말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늦게 인정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요. 6월 마지막 주 캠퍼스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중앙광장에 한글 체험 부스가 설치됐어요. 학생회가 직접 기획한 거였죠. 내 이름 한글로 써보기 코너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00명이 넘었어요. 리샤오이와 동료들이 붓으로 한글 이름을 써줬죠. 왕샤오밍 하구, 이렇게 쓰여요. 학생들은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캠퍼스를 가득 채웠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우더창 학부장도 왔더군요. 그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부스 옆에는 전시 패널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바꾼 우리의 1년 사진과 통계가 걸렸어요. 한국어 학습자 2,847명에서 8,000명으로 증가. 자체 스터디 모임 47개 운영 중 한국 유학 준비생 230명. 학부장이 천천히 패널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왔죠. 메일인, 내가 틀렸소. 학부장님, 학생들이 옳았어요. 내가 늦게 깨달았소. 다음 주 월요일, 긴급 교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학부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한국어 강좌 증설안, 승인합니다. 학부장님, 한국대학교류협정도 추진하시오. 내년부터 한국어학과 신설 검토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죠.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 앉아 지난 4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수강 신청 서버 폭주부터 문화재까지요.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죠. 이건 단순한 외국어 수업이 아니었다. 중국 청년들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우리 대학은 그 문을 막으려 했지만 학생들이 직접 문을 열어버렸다. 진짜 교육은 학생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한글은 그걸 증명했다. 작은 문자 하나가 거대한 대학 시스템을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학생들의 선택이 바꾼 것이다. 우리는 그저 따라간 것뿐이다.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준비됐어요. 한국어 강좌 10개 분반, 교원 5명 충원, 한국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까지요.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새벽 2시 수강 신청이 시작됐죠. 한국어 강좌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어요. 500명, 1000명, 1500명.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게 미래니까요. 학생들이 선택한 미래니까요. 창밖으로 캠퍼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학생들이 한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꿈을 쓰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지켜볼 거예요. 이번엔 앞에서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